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올 기분 좋다 하면서 맥주 마시고 엇박것하고 이러한 매뉴얼도 없어요. 총선이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매뉴얼이. 근데 260개가 처음에 왔을 때 군에서는 매뉴얼도 안 만들었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뭐 했나요?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올 기분 좋다 하면서 맥주 마시고 엇박것하고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닌데, 윤석열 정부는 진짜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일을 너무 키워. 이러한 사건들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빨리 신상필벌을 하면은 되는 건데 이를 군이 스스로 키우고 있잖아요. 이것도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적 인기가 아주 높은 분입니다. 특히 유튜브 보는 분들 사이에서는 옛날에 진짜 이 정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20만 명 넘는 구독자 자랑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필승입니다. 네, 필승. 자,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평화는 이거는 굴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은 암흑의 땅입니다. 영어로는 다크. 뭐지 아무튼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힘으로 지켜야 된다. 아일랜드 오브 다크. 네, 다크입니다, 다크. 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또 현충일에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힘으로 지켜야 된다. 무슨 군종으로 자꾸 양보한다고 될 문제냐 이게. 네.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 볼까요?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추념사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되게 생뚱맞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나마 이번에는 덜 생뚱맞았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되게 편협적이다. 편협적이다. 네. 뭐에 대해서 편협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남북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런데 오로지 한 측면 힘만 강조하잖아요. 네. 사실은 안보는 메커니즘이 두 개예요. 네. 하나는 우리의 힘을 키워서 강해지는 측면 하나고, 하나는 적의 위협을 낮추는 겁니다. 네. 적의 위협을 낮추려면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힘은 키워지고 적의 위협이 낮아지면 이 안에 공간이, 평화의 공간이 생겨요.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소한 이 두 가지를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립할 수 있는 거예요? 양립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역대 사실 문재인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김대중 정부 다 양립을 해온 거죠. 우리 힘 자체 힘은 계속 키워가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또 주변국 그 도움을 받아서 끊임없이 했잖아요. 아니 왜 우리는 빼는 거야? 놀고 사실은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힘을 키우는 거는 비슷해요. 오히려 진보 정부가 훨씬 더 많이 키우고 그 대신 위협을 낮추는 노력은 진보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하는데 보수 정부에서는 그걸 안 하고 같이 위협이 안 낮아지니까 같이 커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우리 경제 이런 데 오는 거죠. 이제 반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야 DJ 때 혹은 뭐 노무현 정부 때도 무슨 연평해전 많이 있었지 않냐. 북한이란 존재를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우리의 정치 시스템으로 혹은 우리의 국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믿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힘의 우리의 절대 우위를 통해서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그 국제전이나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여는 거죠. 역사적으로 전쟁 중에도 대화해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장군들 나와서 대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해서 어떻게든 상호 장병들의 피해를 최소로 하면서 서로의 이익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걸 하거든요. 무력은 최악의 순간,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쪽만 해요. 힘만 키우려고만 하지. 지금 보십시오. 북한에 여러 가지 도발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는 경제적인 제재라든가 경제적인 수단 동원하고 네. 외교적인 수단도 동원하고 거기 안 될 때 군사적인 제재나 군사적인 수단으로 이제 힘을 가시하는 건데 네. 앞에 건 다 생략하고 힘만 강조하니까 이 지금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네네. 불안해하고 지금 세계가 우리 한반도를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 사성 장군 출신이잖아요. 네네. 아, 별 4개 달 때는 기분이 참 좋으셨겠습니다. 갑자기요. 아니 왜냐면 고급집니다 지금. 네. 왜 우리 군대 다녀온 네, 사람들 네. 알잖아요. 네네네. 별 하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네. 4개는 진짜 우리 군 생활하면서 본 적 볼 있어요? 일이 없죠 사실은. 저요? 네. 저는 요원 출신입니다. 저기는 더더욱 볼 일이 저기 뭐 없습니다. 구청장님 네. 나오면 이제 난리 나는데 우리 이제 군인들은 네. 그렇죠. 보통 네. 이제 봐봐야 이제 뭐 대령 혹은 뭐 네. 진짜 잘하면 이제 별 하나 정도 이제 가끔 봅니다. 네. 네. 별 2개 보면 이제 그때 막 청소 난리 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사성 장군은 몇 명이죠? 사성 장군은 지금 7명, 아. 8명. 야. 지금까지 그 어떤 기록에 보니까 사성 장군 했던 사람이 해방 이후에 한 130명밖에 안 된다고. 진짜 그래요. 레어하네요. 진짜 어렵죠. 무슨 네. 로비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별 4개를 로비를 어떻게 해요? 아니 과, 별 이게 4개 관운이 트였습니다. 제가. 별 4개를 어떻게 나는 지금 거예요? 국방부 장관 삼성 장군 출신이죠. 예, 예. 네. 네. 별 4개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국방위원장 했던 한기호 의원도 의원도 삼성 장군. 장군이고. 21대 국회에서 별이 제일 별 4개 많았어. 출신은 유일하게 맞아요, 저였고 맞아요. 22대 국회에서 네. 별 네 4개 출신. 사성 장군 출신은 지금도 유일하게 저 김영도 혼자 여뿐입니다. 국회의원이에요. 네. 별 4개 그러니까 올 장르만 여의도에서 네. 너무 섭외를 잘했어요. 네, 쉽지 않- 장르만 모시기 쉽지 않- 포스터로. 보통 포장하겠습니다. 우리가 별 2개쯤 되면 막 잔디 신고 막 이러는데 네. 한 4개쯤 되면요. 네. 그냥 한 산 정도 옮긴다고 보시면 그 정도예요? 별 4개가 야, 산이 여기 좀 앞에 너무 좀 아. 가리는데 이러면 산도 옮깁니다. 권세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그 국회에서 여성 의원들께서 네. 군을 안 갔다 오신 분은 네. 별 4개 위력을 잘 아, 모르잖아요. 몰라요. 네. 그래서 막 맞아, 맞아. 얘기하니까 옆에 동료 우리 그 남성 의원이 별 4개와 별 3개 장군의 차이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했나요? 별 4개는 항상 자기가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아. 땅에서 오지 않고 헬기 타고 하늘에서 항상 헬기 쭉 내려왔다고 맞아. 딱 가고 하늘을 향해 맨날 경례해야 됐다. 그래서 야 표현을 너무 잘했다. 아, 그래서 맞네, 맞네. 왜냐하면 사실 별 4개가 되면 지역 작전 지역이 너무 넓어서 항상 지상으로 가기보다는 헬기로 갈 수밖에 맞아, 없어요. 아. 별 4개. 네. 이해 가시죠 이제? 네네네. 아니 저는 그래도 별 4개의 위력을 되게 빨리 알아챈 편이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도 많이 가고. 아, 이렇게 그렇습니까? 했는데. 자, 그렇게 이제 지금은 정치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보통은 이제 군 출신 정치인분들이 대북해선 좀 강한 목소리를 내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원님은 조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평화의 그 두 축, 네. 우리가 강해지는 것과 또 하나 이제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 상대의 어떤 그 위협을 전투- 낮추는. 위협을 좀 낮추는 거, 요게 좀 더 방점을 많이 두시는 모양이군요. 네, 두 개 다 균형을 유지해야죠. 왜냐하면은 저는 군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네. 제가 손자병법의 최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어요. 군인 출신들은 다 손자병법에서는 네. 아니 손자병법에서의 최고의 수는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싸우면서 이기는 것은 제일 하수가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최고수는 싸우지 않고도 저걸 굴복시키고 이기는 거죠. 아. 그런 네. 수를 늘 저는 맞습니다. 추진해 왔으니까. 아, 근데- 손자병법이랑 네. 한 건 더 있는데 그 독일의 무슨 네. 무슨 네. 아우제비츠인가 하여튼 뭐 그런 네. 뭐 간접 접근 전략이라든가 뭐 있어요. 이런 아, 다양한 또 있나요? 군 전략서들이 있죠. 출신 아 그거 두 개 의원들- 알면 극복 가능합니까? 니델한테 간접 아. 접근 그런 거 뭐론 있어요. 이런 거 공군이신데 많이 아시네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공군인데 공군 출신인데 아니 공군은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우리나라 지금 130만 공군 그럼요, 전역자가 그럼요. 있으신데 무시하는 건 아니고 네. 공군 출신은 하늘에서,만 놀다 보니까 논다고요? 2500년 논다고요? 전에 땅에서 작전하던 건 잘 모를 수가 있지. 아니 제가 저 네. 대전에 있는 많이 노셨잖아요, 근데. 아니, 그거 그건 사실이긴 그건 한데. 맞는데 지금도 놀고 싶어요, 저분은. 네. 네. 자운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자운대가 네. 그 3군 대학이 있습니다. 아. 3군 대학이라고 하면 3군에 네. 장교들이 다 재교육을 받는 기관이 있어요. 아. 거기서 육군, 해군, 공군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네.
항상 육군 자식들이 자식들이요? 우리 공군을 맨날 네. 좀 무시했다. 무시해요. 발시합니까? 휴가가 너무 자주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뭐 휴가는 우리가 자주 너는 있잖아. 6주에 한 번씩 나가지 네. 않냐 뭐 이런 거 아니야? 대신 우리 길잖아. 30개월 하잖아. 그렇죠. 예, 약간 좀 무시를 맞아요. 많이 합니다. 무시는 아니고 네. 예. 사실 우리 공군력이 대단하고 바로 잡아주죠. 왜 공군이 열심히 그 근무해줘서 우리가 네, 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무순으로 그냥 무순으로 한번 네. 보람에 질문해보면 보람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이제 오물풍선이 왔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그것도. 하는 게 네.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대응인 건가요? 네, 지금 오물풍선이 왔었는데 네. 군의 대응이나 대통령실 대응은 지나칠 정도로 무책임 무능했어요. 왜냐? 네. 그 오물풍선이 첫날 260개가 네네네네. 왔고 그 다음 날 며칠 있다가 1000여 개 1000개가 왔잖아요. 왔죠. 네. 그 올 때 군사 분계선에서 군에서는 총 한 발 못 쐈어요. 안 쏜 거 아니에요? 안 쏜 게 아니라 저는 못 쐈다고 못 봐요. 쐈다. 근데 별명이 뭐냐? 네. 위험해서 별명이 너무 가관이죠. 네네네. 총을 쏘면 총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네. 네, 네. 그런 일어나서. 교전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예, 못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뭘 했나요? 1초도 망설이지 말고 대응사기 가라 했잖아요. 네, 네. 많이 망설였네요. 풍선 얼마나 커요? 집채 타잖아요. 네. 차량 맡았는데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 사실은 저는 이런 전문가잖아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한 10km 후방에서 띄웠을 거예요. 예, 예. 그럼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는 한 200~300m에서 어떤 경우 바람이 많이 불 경우는 한 1~2km 올라가기 때문에 네. 다 요격은 충분히 어렵지만은 가능하다. 요격 가능한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공중에 대공 무기 있잖아요. 예. 헬기나 공군들 잡는 무기 네. 이거는 공중에서 자폭을 해요. 탄약이 아, 그러니까 네. 탄약이 북으로 넘어갈 일이 없어요. 아. 대공하기로 충분히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네. 그 변명이 구차한 거고요. 음. 그다음 거기에 화학 무기나 뭐 폭발물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뭘 쓸지 땅에서 모르죠. 거둬들이는 게 낫겠다. 그건 후방에서 맞지만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 그것을 격추시켜야 덜 피해가 있지. 네네. 군인들은 그나마 하생방상일 때 보호의자도 있잖아요. 네. 근데 후방에 우리 국민들은 이런 하생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이러한 매뉴얼도 없어요. 풍선이 넘어왔을 때 그래요? 어떻게 하는 아. 매뉴얼이. 근데 260개가 처음에 왔을 때 군에서는 매뉴얼도 안 만들었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뭐 했나요? NSC를 열어서 새로운 도발에 대응해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올 기분 좋다 하면서 아. 맥주 마시고 네네. 어퍼컷하고 어퍼컷 하셨죠. 그렇게 네. 할 사항이 아닌데 아. 그런 거죠. 겨우 이제 1000개가 넘어오니까 네네. 그제서야 뭐 NSC를 열어서 내놓는 방법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였잖아요. 오염 오물풍선이 넘어오는 거는 9.19 군사합의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 네.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아, 정전. 그럼 정전협정 위반 효력 정지해야 된다고 아. 주장해야 되지는 않고 하지는 아. 않고 애무성 9.19 네네네. 군사합의에 이렇게 한 거죠. 그 이런 네. 거는 이런 풍선은 얼마든지 우리가 격추해서 혹여 총알이 넘어가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MDL을 넘어오는 물체는 네네네. 그것이 무인기든 그 아. 고무풍선이든 격추시키려고 아니, 약간 노력해야 좀 되는 북한이 거죠. 좀 너무 좀 얄밉다 혹은 섭섭하다 하는 건 풍선도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빨강이나 검정 이렇게 하면 하늘에 있는 거 잘 보일 텐데 이 시커머리한 색깔로 풍선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치고는 엄청 크지 않아요? 크죠. 이거는 우리 군이 네, 충분히 뭐 맞출 수 쏜다면 쓸 있어요. 수는 있었을 것 아 같은데. 대공하기로는 물론 많이 제한은 되지만은 네네. 저는 그게 총 한 발 안 쐈다는 거에 대해서 시도조차 안 군 했다. 출신으로서 대단히 이것은 부적절하다. 그럼 원래는 그리고 쏴서 그냥 여기까지 안 넘어오고 밑에서 거기서 떨어지게 떨어뜨리면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만약 그것이 사실 무인기 드론과 뭔 차이가 있겠어요. 아, 용산에까지 한번 드론에도 왔다고 주장을 동력체를 가지고 온 차이뿐이지 앞으로 풍선에도 사실 동력 장치를 하면 멀리 갈 수 있거든요. 네네. 러시아에서 동력 장치를 고무풍선에 이어서 미국까지 가게 한 사례들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도발에 진짜로 어떻게 대응할지 NSC를 열어서 대통령실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위험하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니 그거 저 경주까지 가고 저녁에 다 갔어요. 저녁에 갔고 네. 여기 서울 시내도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네. 만약 거기 화학탄이나 생물학재나 아유, 끔찍하지. 폭발물이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
네. 아니 너무 평가가 박절하시네. 그 똥을 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 지금 7광고도 지금 아, 봐야 진짜. 되는데 지금 그거 보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똥을 왜 보내 네. 그거 저 풍선에다가 아참 이거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죠. 김치찌개 네, 그동안은 전단만 뿌린 네.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새로운 도발의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대응을 잘 매뉴얼도 만들고 해야 된다. 아, 저는 이걸 이제 네. 북한에서 보낼 때 그들도 나름 이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난 그 회의 장면만 생각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어떤 것이 가장 타격이 뭘 클 보내면 것인가. 좋겠습니까? 김정은이랑 우리 동무 똥을 보내라요. 그래서 똥을 이제 똥으로 준거 똥 아니겠습니까? 와, 나 이거 너무 좀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런 여러 위험, 여러 다양한 네네.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응을 했었어야 된다. 네, 그거 못한 건 그럼요. 굉장한 네. 무능이다. 네. 그리고 일반- 앞으로 그런 매뉴얼조차 없었다는 건 문제고 네네. 그럼 빨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 대응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이제 탈북민 단체가 이거를 대응하는 느낌으로 대북전단 20만 장을 살포를 했고 그 안에는 임영웅 씨, 나훈아 씨의 노래가 USB로 담겨져 있다 이런 네. 또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대응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 탈북인 단체들 네, 탈북민 그러니까요. 단체에서. 사실은 그 탈북민 단체에서 20만 장 보냈다고 하잖아요. 예. 이제 북풍이 불면 북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이 되고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이 탈북민 단체에서 대북 풍선 보내는 것을 네. 금지시키는 법이 발의가 됐는데 네. 헌재에서 그것이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한다고 네, 그 네. 처벌할 수는 처벌 없다라고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이 충돌되는 이 사건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걸 보내면 북한에서 전에도 그걸 요격하다가 그 탄알이 우리 마을에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표현의 자유도 안전이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네.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통일부나 정부는 진짜 무책임해요. 이것은 헌재에서 표현의 자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통제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투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적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어떠하며 위험에 빠뜨리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국가는 최우선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네, 겁니다. 네, 네. 어떤 것으로부터 북한의 도발로부터도 지켜내야 되고 재난으로부터도 지켜내야 되는 것인데 네. 그거에 우선되는 건 없습니다. 아. 그래 이럴 때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고 네. 탈북민 그 단체를 설득을 시키고 네.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아. 것이죠. 그럼 네. 이거는 못하게 하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네. 그러니까 이걸 뭐 탈북민들이 풍선 보내는 거는 못하게 하고 네. 오물 풍선은 격추시켜서 거기서 떨어져서 네. 여기까지 못 오게 하고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끝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윤 정부가 하는 것은 하나의 오로지 군사적 대응, 네. 외교적인 대응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누구나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요. 누구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하고 아. 상대가 화내면 나도 화내고 상대가 뺨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고 그렇게 쉽게는 누구나 해요. 그렇지만 이럴 때 이제 위기 관리 개념이 나옵니다. 네. 역대 보수 진보 어떤 정부든지 한반도의 안보의 메커니즘은 안보가 조금 불안전하고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구조예요.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투자자가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기 관리 개념을 적용하는 겁니다. 살얼음판 가듯이 조심하는 거죠. 기분 내키는 대로 뺨치면 나도 같이 뺨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군사적인 대응 이전에 외교적인 수단 또는 경제적인 수단 또는 우리 자체 힘이 안 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런 주변국을 활용을 해서 또 푸는 네.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하나도 하지 않고 네. 오로지 너들 그랬고 앞으로 다시 그러면은 학성기 틀 거야. 네, 대북 확성기 요거는 근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학성기를 틀면은 네. 학성기 트는 것 자체가 일단 법을 위반해요. 남북 관계 발전법에 보면은 국민을 위해가 되는 이 세 가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학성기, 네. 그 다음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가시적으로 글자 써서 네네네네네. 북한에 보이게 하는 거, 그다음 전단. 아. 그래서 전단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걸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앞에 두 가지는 네. 위헌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전광판 그 학성기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학성기를 아마 틀게 되면은 국지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학성기가요? 북한이 예. 학성기 틀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학성기에 대해서 직접 조준 사격을 한다든가 다른 또 도발을 할 수가 그렇게까지 있고 도발합니까? 그렇게 되죠. 네, 실제. 우리가 확성기 튼다고 거기다가 총을 쏴요? 북한은 네. 그 학성기는 북한에게 되게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아픈 그거를 부분이요? 예. 왜냐하면 소녀시대가 학성기가 막 틀어준다 그랬는데. 학성기가 네. 거리가 짧은 거는 한 10km. 이것은 산 지형에 따라 바람에 따라 다른데 멀리 갈 땐 한 30km까지 가요. 네. 그럼 북한 전방 사단에 있는 북한 하전사들 네. 군인들은 다 들리잖아요. 네. 그럼 북한의 소식, 우리 대한민국 소식기나 여러 가지 가잖아요. 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전방 사단 북한군들의 정신 전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자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매번 전에도 틀 때마다 직접 조준 사격한 데서 저희가 그 막기 위해서 앞에 방호벽도 치고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런 활동을 군에 있을 때 했어요. 하셨었구나. 네.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그와 유사한 도발을 또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점점 에스컬레이터 되고 전에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네. 아니면 그 이상의 강도의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도 휘청거릴 것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분대로 할 것이 군사 아니라 대응을 할 것이 네. 아니라 위기 관리를 해야 네. 한다. 너무- 한편으로는 네. 군사 대응을 하더라도 네.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럴 때 남북 뭐 장성급 회담을 제의한다든가 뭐 우리가 북한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제 네. 9.19 군사합의를 어쨌든 폐기한다고 했고 네. 이 앞서 전 정부에서도 말미에는 북한이 어쨌든 뭐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되게 계속해서 관계가 악화되어 온 네. 측면이 크잖아요. 네. 그럼 지금 다시 뭐 대화를 재개한다거나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옵션인 것 같은데. 항상 남북한은 네. 도발했다가 네. 관계가 악화됐다가 좋아됐다 관계가 좋아졌다 악화되는 것을 반복해 온 건 사실이에요. 네. 어느 정부든 간에 가장 새벽이 가장 날이 밝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 뭐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건 저는 동의하고 네. 북한의 어떤 도발이든 지켜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한 측면에서는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해야죠. 아니, 우리 힘이 전 부족한 정부에서 엄청 노력했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많이 노력했고 그걸 북한도 모르진 않을 거고 물론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예를 들어 뭐 미국 때문에 있었다 한들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대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매우 실망스럽게 아주 뭐 메시지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모욕적인 언사를 뭐 우리에게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남북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평화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막 쏟아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우리가 계속 감내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도 하고 네. 강공으로 가잖아요. 네. 법이 있을 때 범법자가 생겨요. 범법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법을 없애야 되는 겁니까? 범법자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하고 계도하고 법을 지키게 강요해야 범법자 됩니까? 혼내야죠. 혼내야죠, 당연히. 네. 지금 꼴은 예. 법을 없애는 꼴이에요. 법을 없애는 꼴이다. 아, 군사합의- 9.19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시켰잖아요. 네. 북한에게 이걸 지키라고 9.19 군사 합의 지키라고 강요하고 네. 또 설득하고 또 우리 힘이 부족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동원해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9.19 군사 합의를 없애버리는 것은 법을 없애는 거랑 똑같아요. 이와 유사한 게 뭔가 하면은 정전협정입니다. 네. 6.25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을 했는데 네. 정전협정의 핵심은 완충 지역을 둔 거예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북쪽이 있기로 남쪽이 있기로 해서 비무장 지대를 줬잖아요. 네. 이것이 사실은 그동안 의도적이든
그 우발적이던 충돌을 방지해 왔어요. 네. 그 4km 안에서는 비무장해라, 중무장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정전협정을 북한이 얼마나 많이 어겼어요. 예. 그럴 때마다 유엔사를 동원해서 또 네. 우리도 정전협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해서 평화를 그래도 계속 유지해 왔던 거고 이번에 오물풍선이 넘어온 거는 정전협정 위배예요. 네, 네, 네. 9.19 군사 합의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네. 근데 정전협정에 대한 거는 위반했다고 하면서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시키는 것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풍선 같은 거가 네. 그 규정에 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위반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9.19 군사 항목에는 그게 없어요. 없고 네. 정전협정이 있어요 이게? 정전협정에는 똥풍선이? 그 명시적으로 그건 없지만은 네. 대다수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면은 뭐 보내지 정전 말아라? 군사 무인기라든지 분계선을 뭐 넘어오게 하는 이런 일체를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지금 북한은 네. 이게 어떤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조금 이슈가 되고 이런 정신없음을 좀 즐기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북한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사실 지난번에 위성 발사를 실험했는데 네. 1단계에서 폭파해 버려서 네, 네. 체면을 구겼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이 실제 군사 위성이라든가 ICBM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고 네. 그거 3번 하다가 한 번 성공했고 이번엔 러시아 기술을 받았는지 몰라도 이번에 또 보여주려고 했는데 체면을 구기니까 네. 본인들 스스로 이제 군부나 또는 김여정이나 이런 부위원장들이 자기 체면을 살리려고 GPS 교란 그다음에 18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사격하고 오물풍선 보내고 이런 것도 북한 내부의 이런 속사정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봐요. 내부 정치를 위해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쪽에서 약간 좀 같은 결과인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게 뭐냐면 한쪽에서는 어쨌든 북한이 말 안 듣는 이런 아주 그 속썩이는 누구라고 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길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평화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화의 테이블 앞으로 좀 데려와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런 말 안 듣는 애들일수록 강력하게 회초리 들고 해야 그리고 아주 그 엄격하게 해줘야 한 템포 좀 자기들이 좀 꿇고 그래도 이제 대화라도 해서 뭐래도 좀 얻어갈 생각으로 좀 더 그 대화의 창에 진실되게 나오지 그냥 잘한다고 그 북한이 이렇게 오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해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두 가지 다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항상 역가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엿가채찍 엿과 엿을 줄 때 당근이 아니고 당근과 말고 엿이요. 한쪽으로 이렇게 엿과 채찍. 엿도 저도 달콤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달콤하죠. 엿 같은 엿과. 당근과 채찍. 아, 그 당근과 채찍은 유럽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우리 엿과 한국적으로 채찍이에요? 따지면 엿과 아. 채찍이죠. 엿이 맛있잖아요. 엿 깜짝 맛있는 정도 할까요? 해초리, 네. 엿과 해초리를 같이 네. 하지 않고는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네. 학생들을 교육시킬 예. 때도 그렇고 계속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혼만 내면 어떡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네.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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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못하는 게 있으면 혼을 내더라도 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든 달래주고 네네. 같이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을 아. 때 변화되는 것이지 계속 채찍만 쳐도 동물에도 해당이 안 돼요. 동물도 네. 계속 채찍만 휘두르면 그쵸, 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근보단 엿이 더 맛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깜짝이야. 두 개 다를 늘 겸비해야 되는 거고 네. 네네. 안보의 메커니즘은 네. 그러니까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또 평화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러라고 통일부가 있는 거고 아. 외교부가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은 국방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 통일부는 뭐 하고 외교부는 아. 뭐 하는 거예요? 월급 그렇게 많이 따뜻합니다, 받아가면서 통일부가 지금. 네 일이 별로 아무 없거든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없애러 들어갔는데 지금 조용히 있습니다. 아니 통일부가 사실은 뭐 하는 겁니까? 이럴 때 통일부가 나서서 통일하자고 또 대화하자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번에 그 대통령이 통일 현충일 이야기를 하긴 추념사에서도 했습니다. 네. 뭐
힘이 아주 강해야만 네. 통일이 네. 된다느니 뭐 자유롭고 그런 한쪽만 부강한. 이렇게 보잖아요. 네. 네, 네. 점심 메뉴는 통일했다고. 네, 뭐 그렇게 저희가 메뉴 보시면- 통일입니까? 네. 아, 네. 네, 군 얘기를 조금 더. 군 내부 얘기를. 아니 저는 이제 진짜 이번에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최상병 순직 아, 이후로 네. 육군 훈련병 사망 사고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얼차려를 받다가 그렇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안 네네네. 던졌다고 또 네, 사망. 그렇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그 군인 사망 그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마치 네. 이제 그동안 얘기 안 하다가 한꺼번에 이번에 다 그냥 얘기하고 가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는데, 그냥 이 민간 입장에서 이 육군 훈련병 사망 사고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불만들은 왜 거기 얼차려를 준 중대장을 조사하지 않고 고향으로 내려보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참 군은 요새 군은 윤석열 정부 군은 진짜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네. 일을 너무 키워. 아, 일이 진짜로 키워서는 안 되는 거를 키우는 거잖아요. 실제 네. 이것은 너무나 불행한 사항이고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네. 12사단 훈련병 사건은 네.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군기 훈련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군기 훈련 얼차례예요. 기합이에요. 사실은 네. 기합 줄 때도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규정을 어겨서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잖아요. 순직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아주 엄정하게 신상필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빨리 조사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일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 해당 중대장을 휴가를 보내고 네, 왜 그러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국방부에 네. 왜 그런 되지도 않는 걸 하냐 했더니 네. 아마 그 여군 중대장이 신상이 노출이 틀리고 돼서? 많이 네. 노출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도저히 혼자 두기에 못해서 부모님과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네. 하수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차라리 구속 수사를 하든가 예.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있는데 이건 네. 국민이 공분하는 지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치 국민들은 이거 봐주기 또 하네 이렇게 그 보여지잖아요. 네. 그리고 가해자인 중대장을 집에 휴가를 보내 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빨리 신상필벌을 하면은 되는 건데 네. 이를 군이 스스로 키우고 있잖아요. 네. 네. 최상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해병대 그 박종훈 전 수사단장이 조사했던 그걸 이첩 그대로 놔뒀으면은 네.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잖아요. 네. 네. 거기에 간섭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너무 커져서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새 국방부나 요새 네, 네. 윤석열 정부는 조그만 일을 너무 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그만 일은 아니고 큰 일이긴 하지만 네. 하여튼 그 큰 일을 또 다른 방향으로 더 키운다.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정확히는 아, 그런 일을 더 키우는 거죠. 네. 빨리 이것도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빨리 조사하고 신상 필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 이렇게 네.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다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건데 네. 다른 방향으로까지 이것도 마무리를 못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또 키워나가니까 저는 네. 군 출신으로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참 너무 왜 이러냐는 네.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예비역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네네. 뭐 국방위원으로서. 최혜병 건은 뭐 또 별개 놓더라도 예를 들어 그 중대장 건 같은 경우에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됐다고 그 일을 그렇게 처리하거나 아.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군기의 문제인 건가요? 아, 혹시 기강 회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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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뭐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처리하고 누구는 어떻게 뭐 다 프로세스가 있는데 있겠죠. 네, 네.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네. 그 위에 분들이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것이죠. 아, 밑에까지 영향을 준다. 네, 제 당연하죠. 주변에서는 이 훈련병 네. 사건에 대해서 좀 성별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인분을 먹인 중대장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중대장에 대해서 구속 수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좀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 네. 중대장에 이건. 대해서 예, 예. 그것은 뭐 성별까지 갈 건 없을 네. 것 네, 네, 같고요. 네, 네. 사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뭐 여군 중대장이라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네. 난군이 했다 하더라도 그렇고 바로 구속 수사하기는 쉽지는 않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요새는 사망에 이르면은 전에는 군에서 모든 수사로 종결이 됐는데 이제는 2명을
민간 경찰로 이첩을 했잖아요. 네. 군에서 구속 수사해 주세요도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저는 있다고 봐요. 보통 그 정도면 대기 네. 발령 시켜놓고 어디 뭐 이렇게 그렇죠. 대기 발령 시켜놓고 그렇죠. 보호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면 될 것 같은데 휴가까지. 그러니까요. 휴가까지 보냈다고 하니까 네. 국민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네, 또 유가족들은 더 아유, 분노하는 진짜 거고요. 그렇죠. 이건 네. 말이 되느냐, 네.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되기 네. 때문에 군이 자꾸 사건을 더 다른 방향으로 네, 네, 네. 키워서 군의 신뢰를 잃게 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어서 네. 대단히 아쉬운 지점이다라고 근데 이 생각이 군과 듭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에서도 뭔가 일을 이제 하시긴 할 텐데 국회가 뭔가 바꾸거나 개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군이란 조직 자체가 이제 큰 어찌 보면 독립적인 네. 조직이기도 하고 요 가장 정점이 이제 대통령이 계시고 대통령 뭐 국방부장 이렇게 이어지는 네. 그게 이제 국회에서 뭔가를 개입해서 뭔가 바꾼다거나 이게 좀 할만합니까? 아니면 쉽지가 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얼핏 들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는 국회가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도 21대에서 장병들의 권위 신장을 위한 법이라든가 네. 또 이런 방산에서 기밀 유출해서 이렇게 국익이 손해 보는 걸 막기 위해서 방산 유출을 엄벌하는 법이라든가 하셨어요? 네 했죠. 병사 복지 향상시키는 거 뭐 하셨죠? 많이 했죠. 당장 병사들 네. 그 적금을 하게 되면은 네. 정부에서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아, 주게 그렇습니까? 하는 걸 훌륭합니다. 했다든가 아, 네네네. 또는 병사들이 전역할 때 돈을 네. 더 많이 갖고 가게 한다든가 네. 또는 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병사 슬리퍼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아 미끄러집니까? 아니, 예전에 제가 보면 슬리퍼가 생활관에 슬리퍼 신고 다녀요? 네, 그 내용 네. 그럼 맨발 내용- 아니 뭐예요? 아니, 그거가 실내에서는- 있던데 보니까 뭐 아니. 방바닥인 줄 아세요? 온돌이 아, 아니에요. 최은경 기자. 아니, 아니. 네. 저도 짧게 갔다 왔습니다. 밖에 나올 때는 운동화를 네, 신는데 운동화 신던데. 네. 네. 아, 그 내무반에서. 내무반에서는 네. 아, 그거 다 사서 신는 거 아니에요? 아하, 군대 갔는데 뭘 사요? 아니 다 사던데 요새는 팬티도 사던데. 에, 그래요? 네. 그 브레이브맨을 거기서 PX에서 팔더라고요. 아니 팬티 안 요새 줘요, 이제? 다 주죠. 예. 주는데 요새는 병사들 봉급이 오르니까 네. 아, 사제를 좀 쓰는군요. 사제를 쓰는 부분이 좀 많이 확대됐어요. 옛날에 모든 것을 다 네. 줬잖아요. 아, 사제 쓰면 혼났죠 네, 우리는. 네. 근데 아, 그 PX 그리고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네. 실제로. 근데 사제를 쓰는 비율이 네. 조금 올랐어요. 그 달팽이 크림 좀 많이 좀 애들 사세요. 아 달팽이 좋아요. 예. 홍삼 달팽이 크림. 네네네. 네. 네, 그런 복지를 이제 향상시키는 네, 법을 그런 걸 하셨고. 했는데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네, 네, 네. 사실 지금도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네. 법은 촘촘히 돼 있어요. 촘촘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거고 최상병 건도 이런 사건을 신뢰 있게 하기 위해서 21대에서 네. 군에서 사망 사건 중에서 군의 원인이 있는 것은 군이 조사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이첩하라 네. 이런 법을 보완했는데 제대로 안 지켜서 문제인 거죠. 네, 네, 네. 네. 그 의원들 분들 사이에서도 이제 군인 출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네. 서로 약간 좀 계급이나 이런 거에 아하. 따라서 아. 조금 애매하실 때가 있겠습니다. 예를 네. 들면 나는 포스타였는데 네. 저 투스타였던 친구가 와서 네. 약간 근데 저 사람은 재선이고 난 초선이고 뭐 이러면 아 있어요. 실제로 한기호 위원장님이 네. 연차로는 선배고 그 3스타로 네. 전역하고 이렇게 된 네, 상황이잖아요. 저보다 육사로 따지면 기수가 9년 선배인데 아 그러세요? 군 계급으로 따지면 제가 네. 포스트하고 그분은 쓰리스타잖아요. 몇 선이시죠? 네, 3, 제- 4. 지금 이제는 지금 4선 4선이 됐죠. 아, 됐죠. 그럼 네. 좀 밀린다고 봐야 되겠네. 네. 그런데 그런데 많이 이제 보였죠, 족보 저는 뭐 방송에서는. 별 4개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그런 게 없는데 쓰리스타 그런 분들은 네네. 조금 열등의식이 있는지 유독 저를 많이 공격을 하려고 나는 잘 해요. 모르겠어. 나 걔네만 느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는 저는 아, 그런 거 없이 선배로서 이렇게 대우해 주는데 네. 그분들은 아마 그런 그 중간에 어떤 네. 그런 게 있어 그런지 자꾸 사사건건 저를 공격하는 경향이 하필 있죠. 사사건건이야. 아, 별 4개. 별 4개. 사사건건 저 별 4개. 네, 아 그래서 그런 게 좀 토론을 있으시구나.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되게 힘들어 성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별 4개니까. 네. 네. 아, 그거 나중에 놓고 나오면 그리고 얼마나 아, 아, 올림픽에서 아까웠을까. 금메달
하나 딴 거나 은메달 10개 딴 거 보면은 순위가 금메달 하나가 아니 올림픽 순위는 앞서듯이 군에서도 별 4개 한 명은 별 3개 10명도 못 당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군 안 가신 분들은 네, 사실 예. 잘 감이 없는데 네, 예.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마치 정말 왜 비싼 음식점들도 한 10% 마시는데 가격 3배 올라가고 막 이런 것처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희소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별 4개는 진짜 군부심 방송 그만하세요. 네. 아니 그래도 요건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최상병 네. 특검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 그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는 어떤 맥락인 건가요? 특검도 원래 하고 국정조사도 21대에서 하고? 네.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했어요. 음. 국정조사도 행정조치가 다 돼서 김진표 의장께서 결심만 했으면은 갈 수 있었는데 결심을 못해서 결국 못 갔고 네. 특검도 결국 못 갔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국정감사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국방위 하고 운영위에서 이것을 한 80%까지 퍼즐을 맞췄어요. 외압에 대해서. 네. 근데 국방위와 운용위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인 채택을 한쪽만 제대로 못한 거예요. 한쪽만 하고 예를 들어서 수사단 박종훈 수사단장이나 그런 수사관들을 한다든가 네. 또는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해병대 파견된 대령 이런 분들을 한다든가 또 군 검찰단장을 정인으로 채택해서 쫙 질문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80% 맞춰진 것이었고요. 네네. 그래 국정감사를 하면은 그런 분들을 다 정인으로 채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국정감사 조사도 국정조사 같은 경우도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같은 거 포렌식을 못 하잖아요. 네. 압수수색을 못 네, 하고. 네. 그래서 마지막 지점은 이제 사실 이미 통화 기록들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렌식 한다든가 수사를 하면은 그 내용만 확인하면 이거는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국정조사를 하고 네. 왜냐하면 특검도 지금 발의됐지만은 특검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사실 21대도 패스트트랙 타는 바람에 오래 갔잖아요. 네. 합의가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국정조사를 해서 잘하면 국정조사에서도 퍼즐을 맞출 수가 있죠. 뭐 남은 20%를 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먼저 요걸 하고 이제 특검 통과를 시켜서 네. 검찰 수사도 해야 된다. 네. 이건 이제 당 내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 이미 21대 됐던 네네네네. 거고 22대는 일단 특검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수사나 재판을 보고 네네. 그거를 좀 제가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끼리는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떻게 요 정도 네, 네.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가 다릅니다, 정말. 포스타. 포스타. 예. 네, 포스타 출신.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늘 포스가 함께하시기를 네. 제가 바라겠습니다. 스타워즈입니까? 네, 에어포스 출신입니다. 네, 에어포스 아주 네. 강합니다. 네. 위장은 갤포스입니다. 뭐 네. 포스타 난 너무 반가워서 군 생활에서 한 번도 못 영광이죠 봤어요. 지금. 예. 포스타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3스타까지는 봤거든요. 왜냐면 우리 장교들이 워낙 많이 오는데 네. 삼성. 가끔 뭐 이렇게 졸업식 같은 거 하면 네. 2 내지 3스타가 한 번씩 와요. 뭐 그분들만 봐도 막 청소 막 합니까 그러면? 네. 난리 나지. 아니, 집에 가고 싶어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은 네, 네.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네. 호국과 보훈의 가치 그런 아.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네, 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실 땀 흘리는 우리 국군 장병들 예.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너무 웃으면서 해서 네. 마지막 멘트를 네. 우리 네, 장병들에게 네. 감사하다라는 말로 네, 네, 네. 마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